영상을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번부터 템 세팅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57층 최소 컷이라고 할 만한 스펙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또 57층이 팬텀 이제 275 기준 건마 최소 컷 도전 트라이팟 스펙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 템셋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스펙이 되어야지 57층까지 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탯은 42,000이고요. 네, 시드링 착용하지 않고 그냥 반지 착용 기준 42,000에 보공은 375, 방무 94%, 크뎀 72%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 버프도 안 쓴 자버프, 슬샵도 없는 도핑하지 않은 그 정도의 보공이고요. 아까 57층 갔을 때는 풀도핑 보공이 423%까지 나왔었고요. 그거 초반에 이제 스탯창 보여드린 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반지부터 보장 9셋을 쓰고 있고요. 보장 9셋을 쓰는 건 건마 해방하고 나서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장 9셋이 뭐 저는 22성인 것도 하나도 없고 다 18성이긴 하지만 보장 9셋이라고 해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제 여기다 돈을 투자하려면은 교불템 말고 교과 부위에다가 예를 들면 샤이니 레드 마이스터 심볼이라든지 그런 부위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쓸데없는 돈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보장 9셋 맞춰놔도 즐길 거 다 즐기고 해방까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뭐 그냥 대충 악공작 했고요. 실블링은 이제 놀궁 3작, 에디 2줄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건 교볼템이기 때문에 뭐 30%를 낀다든지 쌍내를 단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웨이크링은 그냥 드라퍼 띄우려고 레전 가려다가 27% 오리탈이 떠서 쓰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템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스터링, 그 다음에 이벤트링 두 짝을 30%로 띄워서 끼면 60층 이상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스펙이 되는데, 그거는 뭐 이벤트링 명장의 큐브를 항상 퍼주기 때문에 그걸로 레전드리 보내서 30% 뜨면 그대로 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반지는 어차피 시드링 스위칭용이기 때문에 옵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릉에서든 보스에서든 어디서든 쓰이지 않는 반지입니다. 백댐이 풀린 이유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리고 성배, 그 다음에 도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충 120억 정도 됩니다. 이걸 뭐 120억에 사온 건 아니고요.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 매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도미는 이제 18성 매물이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완벽한 매물은 이제 구하시려고 하면 한 120억 정도 시세로 스카니아 기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메커는 이 정도 옵션을 끼고 있고요. 작은 대충 해놨고, 왜냐면 제가 장신구 공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미흡한 작 시스템이라 돈도 많이 들고요.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메커는 한 50억 정도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무기를 구하려면 대략 300억 정도면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직작을 해서 300억보다 훨씬 안 드는 돈으로 옛날에 직작을 했고요. 뭐 추업부터 윗잠 아랫잠 소울 별까지 싹 다 이벤트를 활용해서 미라클 타임이든 스타포스 이벤트든 영환불 다 활용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걸 살려고 하면 3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이제 어차피 제네시스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네시스 해방까지의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추업에 18성 이상의 아케인 쉐이드 케인을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1추업을 끼는 이유는 웨폰 퍼프 효율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 1추업, 2추업 차이가 공간적 40 차이인데 2추 보대물이 좋나요? 1추가 좋나요? 라고 말이 있는데요. 2추의 보공이랑 1추업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공격력이 40 정도 차이 나는데 보공 10%당
공변력 40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스펙에서. 근데 이제 1추가 2추 보뎀보다 2추 보공보다 좋은 이유는 웨폰 퍼프 효율이 더 좋다는 것 때문에 무릉에서 웨폰 퍼프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클리어 타임이 그 층만 10초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춥이냐 2춥이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1춥이 2추 보공보다 좋고 2추 보공 데미지 올셋이 다 붙으면 물론 1추보단 좋지만 깡 1추보다 좋을 뿐이지 1추 플러스 알파보다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1추 플러스 알파가 뜨신 분은 2추 보뎀올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1추를 쓰세요. 템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는 무조건 1추를 사서 써야지 나중에 웨폰 퍼프 쓸 때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그냥 뭐 에디토드에서 대충 만들었고요. 어차피 이건 나중에 판매가 가능해요. 분자별로 토드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불템이지만 이 정도 투자는 아낌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22성 30% 에디 두 줄인데요. 이거는 제 윗잠도 직작을 했고 생각보다 잘 떴어요. 10만원만에 떴던 거라서 22성도 10억 컷 했어요. 18성부터 22성까지 10억 컷. 이제 이 모자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가 시세예요. 스카니아 기준 250억 정도. 근데 저는 130억도 안되는 100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만들었죠. 물론 운이 좋았을 뿐이고. 왜 쿨감을 안 쓰시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쿨감의 경우 좀 이거는 좀 얘기하기는 좀 길어지는데 저처럼 일격 필살에 리마킬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쿨감이 럭커보다 안 좋아요. 무릉에서 제가 말하는 쿨감은 이제 2초 3초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초 5초 쿨감을 낀다 하면은 1억 30%보다 좋습니다. 근데 2초 3초는 어차피 의미가 일격에 맞춘다는 기준으로 의미가 없고 4초 5초여도 리브 마고펜 로카피는 일격에 맞추는 게 좋아요. 대신 4초 5초면 뭐가 좋아지냐, 블랙잭과 테모카의 딜 사이클이 아주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4초 5초를 끼시면 확실히 30% 뚝보다는 좋고, 저도 4초 5초를 누가 준다고만 하면은 끼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몇백억씩 하니까 비추하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의 스펙 효과를, 상승 효과를 바라보기 힘듭니다. 저는 해방을 하고 나서도 30% 머리 낄 거예요. 왜냐면 쿨감이 저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격에 항상 맞추고 있고, 그걸 맞출 수 있으면 럭 30%를 껴도 가성비적으로 훨씬 좋아요. 여기에다 쿨감 5초를 두를 돈으로 다른 데다 투자하면 쿨감 5초 낀 것보다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60층 63층 이렇게 높게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쿨감 모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말 맞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대충 교불템은 최대한 대충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봐요. 이거는 영구 교불템이고 회수도 불가능한 템이기 때문에 대충 15%의 에디셔널 공식 뭐 이런 식으로만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빅 마크는 20성을 다르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파풀마로 토드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20성 달고 평생 쓰시다가 팔아도 됩니다. 파풀마 22성을 쓰실 분들은 차라리 마기단 18성을 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냐면 어차피 가격 자체가 마기단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22성 파풀마가 마기단 18성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확인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18성이 좀 무섭다 싶으면 17성까지 라도 끼시면 좋고, 마도서랑 해가지고 나중에 찌르기 세트를 하면 보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보장 9세트를 포기해도 됩니다. 타플러투스 마크는 좀 많이 애매한 템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즘 많이 애매해졌어요. 어쨌든 이 블랙빅 마크는 이 10성까지 강화해서 써도 효율이 되게 좋다. 나중에 파풀마로 판매까지 가능한 템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18성 100급 주옵 15% 에디 2줄 상위입니다. 이건 직작을 했고요. 이 정도 상위는 50억이면은 구매가 가능해요. 50억에 이런 물량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만 더 쓰다가 58층 정도 스펙이 가야 되겠다 싶을 때 팔고 30% 22성 상위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57층이지만 나중에 해방 스펙이 되려면 58층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바꿀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끼던 걸 팔고요. 30%의 18성인 이 물량을 그대로 사왔어요. 이 물량은 얼마에 사왔냐면 110억에 사왔어요. 110억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가획도 짱짱하고, 네, 별 빼고 모든 게 완벽한 매물이기 때문에 사왔고요. 나중에 별을 스타포스 이벤트 때 PC방 가서 MVP라도 찍고, 네, 스타포스 이벤트로 활용해서 되게 싸게 22성을 갈 거예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거든요, 제 기준. 그리고 신발은 가웨시 2회지만 가웨시 2회이기 때문에 엄청 싸게 사왔어요. 18성인 상태에서 사왔고, 윗잠 30, 에디 2줄, 추업 100급 18성을 80억에 샀어요. 그거를 사와서 90억 정도 써서 22성을 보냈고요, 이벤트 때. 그래서 170억의 제작 비용으로 만든 템이지만 이거는 현재 팔려고 하면 200억 이상에도 팔릴 수 있어요. 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옵션이 매우 완벽하기 때문에 200억 이상에도 살 사람 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거의 평생 쓸 거기 때문에 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해방하고도 계속 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귀걸이는 네, 에디셔널 귀걸이 같은 경우는 에디셔널 2줄 이상 소유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되게 싼 값에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뭐 데아시두스를 껴도 되지만 지옥의 불꽃을 껴도 됩니다. 작은 왜 안 했냐면은 그냥 겨울템에 더 쓰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견장은 에디셔널이 2줄인데 저거는 직접 돌려서 띄운 건 아니고 에디셔널 2줄인 거를 제가 20억에 사왔어요. 그래서 유잔 바르고 15% 띄운 다음에 18성 달았고요. 이거는 공격력이 플러스 2작이 8이 올랐어요. 4씩 오른 거죠, 놀궁이. 이건 나중에 팔고 22성 30% 견장으로 넘어갈 생각도 해봤는데 굳이 견장까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59층이 갈 거 아니면은 58층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냥 견장만 빌려서 지인분한테 빌려서 해방캐를 깰 생각입니다. 이 견장 같은 경우는 55억 정도예요. 그리고 이 지옥의 불꽃은 나중에 마이스터 이어링으로 토드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15%만 띄워서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서 적당히 대여한다는 마인드로 보장 푸셋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은 추업돼 있는 거를 제가 3억에 사와서 노작을, 그래서 위아래 짬, 별 다 식작을 했어요. 되게 좋죠. 그 윗잠 같은 경우는 레드큐브 한 세트만에 크크럭이 떠가지고 이 템은 22성을 달아야겠다 해서 22성 90억 정도 써서 22성 달고, 에디셔널 큐브도 한 몇십억, 30억인가 써가지고 유니크 올려서 2줄 띄우고, 이거는 지금 현재 판매가로는 400억이 넘어가는데 살 사람들은 450억에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5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템이지만 저는 이걸 제작하는 비용이 100억도 안 들었, 한 100억 근방, 한 12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물 빠질 때까지 써먹다가 나중에 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팔 날이 올까요? 평생 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매물을 살려면은 400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크크럭이 아니라 그냥 크크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크크럭은 가성비가 안 좋아요. 엠블렘은 방공공을 쓰고 있는데 팬텀 최적 잠재가 방공공인 건 맞아요. 방물을 한 줄만 쓰고 나머지 보보공으로 돌리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방방공이 떴다고 엠블렘 돌리지 마세요. 그거는 못할 짓이고 다른 쪽에서 방물을 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돌리면 안 돼요. 방방공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무기 보조는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보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엠블렘은 방방공이 뜨든 방공공이 뜨든 공공공이 뜨든 운명이다 생각하고 쓰세요. 방방공 떴다고 돌리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돈 많으신 거 아니면 하지 마시고. 아랫잠재 같은 경우는 돈을 꽤 많이 먹었어요. 이 엠블렘 위아래 합쳐가지고 한 200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오지게 안 뜬 엠블렘입니다. 200만원이면은 평탄가? 7회 배지 이거 되게 옛날에 맞춘 거예요. 저 전역하고 재작년에 3년 전에 만든 거라 이거는 제작 비용이 한 40억도 안 들었어요. 되게 싸게 올라오는 매물이 있을 때마다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산 것 같은데 30억? 40억 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 치료 세트 맞추려면 100억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 어차피 엔드 스펙까지 가려면 엔드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해방을 하는 스펙까지 가려면 필수인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투비 레드를 꼈는데 이거는 무릉 도장에서 이게 더 좋더라고요. 요거 끼면은 방무 19% 차인데 그거보다는 보봉 5%가 좋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방무가 좀 많아서 마약 칭호도 있고 마약 버프도 있고 그쵸. 아무튼 7회 몬스터 파커 세트 가지고 있고요. 보조 무기 950 정호배 에디셔널 21%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윗잠재 돼 있는 거랑 아랫잠재는 에디셔널 0 15%짜리를 30만원 정도의 금액에 구매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미라클 타임 때 에디셔널 33만원 정도 더 써서 21%를 띄웠어요. 예전 보내고. 그래서 총 비용이 63만원입니다 63만원 써서 만든 보조무기인데 이건 실제 거래 가격이 250억 이상이에요. 250억 이상이면 63만원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저는 싸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걸 사시려면은 250억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량이 드럽게 없거든요. 망토는 흔한 18성에 100급 추업에 15% 공두줄 이거는 50억 정도의 55억 정도의 구매 가능 아니다 이거는 65억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요. 이 정도 물량은. 왜냐면 망토는 에디셔널 두 줄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에디셔널 두 줄 때문에 65억 정도 합니다. 이거는 저는 나중에 이거 팔고 22성 30% 망토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물량이 떠야지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리고 하트는 되게 옛날에 맞춘 거라 페어리 하트 2억 정도밖에 안 할 때 맞춘 거라 되게 싸게 맞춘 건데 요즘엔 페어리 하트가 매수샵에서 20억이죠. 그래서 좀 많이 비싼데 그래서 저는 페어리 하트를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 싶어요. 딱히 맞추지 않고 그냥 어차피 해방할 때는 블랙 하트 다 끼니까 페어리 하트 제외하고 58층 스펙 만들고 나중에 블랙 하트 끼고 해방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하트를 굳이 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20억 이상 투자를 하기에는 좀 교불템인데 안 그래도 좀 애매한 템이죠. 하트는 지금 맞추기엔 좀 많이 애매해요. 그리고 뭐 다 공개는 끝난 것 같고요. 템은 아케인 당연히 말렙이고 어센틱은 3레벨입니다. 그리고 하이퍼스탯은 이렇게 찍는 게 무릉에서 제일 좋대요. 그 시그네스님 스펙 계산기 돌려보니까 제가 방무가 93%인데도 불구하고 방무를 6레벨까지 찍으면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릉에서 방무 다 빼고 가시는 분들 88%, 84% 이렇게 방무 가시는 분들은 매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릉 방어율이 50인데 여기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엑셀로 나와있죠. 제 스펙인데 럭 42,000에 보공 375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보스몬스터 방어율 50% 기준 최적 하이퍼스탯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방어율이 300%로 바뀌면 방무가 올라가죠. 근데 방어율 50%, 무릉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60층 넘게 올라가면 방어율이 100%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방무 요구량이 더 높아지고요. 지금은 하이퍼스탯 최적이 이 정도입니다. 방무가 현재 95%에 다다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방무는 찍어줘야 더 세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무 빼고 데미지 13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방무가 무릉에서 쓰레기는 아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코강 상태는 일단 싹 다 풀 코강이에요. 의지 빼고. 의지는 근데 조만간 풀 코강을 할 거고 의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하드 보스 스테리율 더 준진검에서 많이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건 또 만렙을 하면 용사의 의지보다 쿨타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특히 건마에서. 네. 그리고 페파 스킬도 풀강을 해놨는데, 일단 저는 얼템느 43 로카피, 43 로카피, 그 다음에 1, 2 코트 오브 암즈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사가 필요한 시절에 강화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요즘엔 사가 필요 없어요. 뭐 세르니움 사냥에 사가 필요하다 뭐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세르니움에서도 카블 생추가 더 좋습니다. 카블이 2킬라도 카블 생추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를 강화할 필요가 없으시고, 어차피 포스가 좀 올라가면 카블 생추도 원킬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얼템느 플러스 23 로카피 이렇게만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 23 로카피가 평생 쓸 수 있는 코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를 강화를 굳이 하시겠다면은 14 코트 오브 암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가 필요가 없어서, 네, 저는 불가피하게 사를 강화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23 로카피가 최적이고요. 저는 이제 4까지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해놨는데, 이거 사냥할 때만 스위칭해요. 그리고 페파 스킬은 후딜 때문에 얼드 테모카보다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보스든 무릉이든. 그래서 그건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투다는 쿨타임 때문에 풀강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메어축, 스윗미, 프리드 가오 같은 경우는 이제 풀강하면 저 옵션을 보시면은 이제 올스텝, 공마, 보공이 올라가죠. 근데 저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마약 버프랑 똑같죠. 올스텝 올라가는 거랑 공마랑 보공 올라가는 거, 그만큼 프리드의 가오를 말렙하면 마약 버프 하나 더 받고 무릉을 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무릉에서 프리드의 가오를 2번밖에 쓰지 못하지만, 그 2번 쓰는 극딜 타임에는 마약 버프 하나 더 받은 격의 극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의 가오도 생각보다 엄청 좋은 스킬입니다. 이걸 풀강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57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요. 극단적으로 제가 방금 57층을 14분 40초로 깼지만, 프리드의 가오가 1레벨이었으면 못 깼을 겁니다. 에르다 노바 같은 경우는, 네, 무릉에서는 25레벨 강화가 필수고, 나중에 그냥 보스를 하시더라도 25레벨이어야 좀 약간 수월하게 보스를 솔격이든 파티격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코강은 이렇게 다 풀코강을 해주시고, 시드링도 당연히 다 4렙이요. 리레 웨폰, 리테, 링썸, 크뎀, 랩업, 크라이시스까지 싹 다 4렙이고, 쓸샵 장갑은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팬텀이 레벨을 어느 정도 높이다 보면은 팬텀은 스탠스가 없기 때문에 저 미아일링크랑, 네, 어블 오더스를 3개를 3분마다 한 번씩 꼭 써야 돼요. 이거는 레벨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3분마다 미아일링크를 리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블 오더스 이렇게 3개를 3분마다 팬텀은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코어에 쓸샵까지 쓰면 4개가 되죠. 4개가 되면 일단 너무 후딜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무릉에서 만약에 도중에 쓸샵이 끊긴다 그러면은 그때 미아일 쓰고 업을 쓰고 오더스 쓰고 쓸샵 쓰고 4개 쓰면 너무 딜 손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쓸샵은 따로 장갑으로 빼서 법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6분 정도로 길게 지속이 되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오더스 같은 경우는 도중에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층 넘어갈 때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쓸샵은 도중에 끊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코어칸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격력 20을 더 챙기기 위해서는 쓸샵을 꼭 장갑으로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쓸샵은 가격도 제일 싸기 때문에 교불 쓸샵 장갑 6천만원에서 1억 정도 선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 유니온. 링크는 현재 제 스펙에서 최적 링크가 이렇게 됩니다. 카인 링크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카인 링크는 무릉에서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번에 왜 안 썼냐면, 그 한줄댐을 판별할 때, 얼드 한줄댐 측정할 때 도적 링크 없이 기준으로 한줄댐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 카인 링크까지 들어가 버리면 얼드 한줄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스펙 측정을 영상을 보고, 이 정도 데미지면
정도 층수가 나오겠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어 프리퍼레이션 카인 링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근데 물론 카인 링크가 이 파이렛 블레스보다는 더 좋은 게 맞아요. 저는 일단 그런 이유에서 파이렛 블레스를 썼고, 또 이 파이렛 블레스의 피격 데미지 감소도 깨알같이 붙어 있어서 무릉에서 피 관리에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유니온은 8000 해서 찍으면 이제 보통 크리티컬에 17칸을 추가하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마약 버프로 크리티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 않고 7칸만 해놨고 럭만 다 채워놨어요. 공격력보다는 럭이 더 좋아요. 왜냐면 한 칸당 공격력은 1이지만 럭은 5씩 오르거든요. 012 럭 5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럭에 다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빌리티는 뭐가 제일 좋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글쎄요, 저는 제 사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건마까지 곧 갈 거라서 그런 거예요. 스데루일까지는 몰라요. 제 사용의 진가는 더딘 진검부터 올라가요. 하드 스데루일까지는 제 사용이 있든 없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대부분 파티격 라인이기 때문에. 하드 스데도 솔직히 제 사용이 없어도 솔격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더딘 진검 라인에서 제 사용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팬텀이 무적기로 쓸만한 스킬이 보통 마고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고펜을 무적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딜로스예요. 리마킬로를 쿨마다 꽂아 넣어주지 않으면 팬텀의 평딜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적기로 쓸만한 유일한 스킬은 결국엔 파이널 컷인데, 이걸 무적기로 쓰기 위해서는 법지 37% 이상의 재사용 20%를 가지고 있어야만 무적기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둔켈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힐, dak사, 슈라우드, 팝컷 이 4개가 엄청 많이 초기화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재사용이, 제가 실제로 둔켈 30분 버티는 영상도 좀 있으면 올려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재사용 팬텀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건마에서도 재사용이 터지고 안 터지고 차이 때문에 의지가 엄청 재사용이 많이 터지고 좋아요. 암튼 저는 재사용 보공 법지를 쓰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보공 법지 뭐 상추대 이렇게 쓰시는데, 멀리 보면 재사용이 더 좋죠. 멀리 보면. 이건 더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모자는 쿨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드렸죠. 방무의 중요성도 설명해드렸고, 무릉에서 방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제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계시면은 또 제가 그걸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